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 바로 이 곤충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곤충의 구조와 기능. 자, 한번 바깥쪽부터 봐보시죠. 외부 쪽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시다시피 곤충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곤충의 외골격은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곤충은 이렇게 작다는 점. 작은데 작은 것에 비해서 외골격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강한 외골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외골격입니다. 외골격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 외표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외표피의 가장 안쪽을 표피 소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단백질과 폴리페놀 복합체. 우리가 이 페놀함을 어디서 배웠었죠? 그쵸? 생리학, 지질 파트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백질, 지질 복합체에 끼워진 이 리포 단백질과 지반상 사슬로 구성된다고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왁스층이 이 표피소층 바로 위에 위치한다고 돼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위치하여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가볼게요. 표피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외표피만 이렇게 따로 빼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맨 바깥쪽에 이 시멘트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외표피 중에 가장 바깥층에는 시멘트층.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왁스층. 왁스 이거 잘 아시죠? 납. 네, 이 왁스층이고, 이 왁스층 안에, 네, 왁스층 바로 안에 요 두 개를 거의 우리가 표피소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 외표피랑 내부 외표피, 이 두 개를 우린 표피소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표피소층, 왁스층, 시멘트층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는 뭐가 있냐? 이 안쪽으로는 이제부터는 얘네가 외표피였으면은 여기 안쪽으로는 이제 원표피가 나옵니다. 네, 원표피가 나옵니다. 원표피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진피세포라고 있어요. 진피세포라고 해서 식물로 치면은 형성층입니다. 네, 형성층이 이 바깥으로 그리고 안으로 세포들을 이렇게 형성을 내잖아요. 근데 이 진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으로 해서 세포들을 분화시키고 생성을 시키는데, 네, 표피세포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분비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진피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이 진피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식물에서 형성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위에 바로 이 원표피가 있고요. 키틴의 미세 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키틴이 뭐냐면은 표피의 대부분을 이 키틴이라는 구성 물질이 구성하고 있어요. 네, 이 곤충의 표피는 대부분이 이 키틴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키틴은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단당류가요. 다시 한번,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단당류가 베타 1사 결합 구조로 연결되어 긴 사슬처럼 이어진 일종의 다당류입니다. 제가 베타 구조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알파 구조랑 베타 구조가 있는데 이 베타 구조는 어디서 쓰인다고요? 그쵸, 구조. 네,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뭐 용해되든지 아니면 잘 풀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많이 쓰이고, 얘는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실제로 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은 저장된다든지 이런데 이제 구조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키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피 구조에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타 결합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틴은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 베타 1사 결합 구조로 쭉 사슬처럼 이루어진 이 다당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피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표피가 가장 외곽 쪽에 준비되어 있고, 그 안쪽에 원표피가 있고요. 원표피는 외원표피와 또 내원표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원표피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원표피 중에서 이 표피 조직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내원표피가. 그리고 그 안쪽에 아까 그 형성층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 진피세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하나의 막이 있는데요. 이 기저막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랑 그리고 여기 안쪽을 이제 혈체강이라고 하거든요. 뭐 혈관이 지나다니고, 네, 그런 이제 내부적인 부분, 내부와 외부를 나눠주는 이 막인 기저막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알파 구조는 대부분 이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베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병풍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병풍 구조랑 이렇게 거의 쌓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나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선 구조 같은 게 이렇게 공극이 많은데, 이 병풍 구조 같은 경우는 공극이 적죠. 그래서 와해 되기가 힘들다. 이거 다시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어디로 쓰인다? 구조로 쓰이게 된다, 보통. 그리고 이 알파, 베타, 추가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알파 구조, 베타 구조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2차 구조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1차부터 4차까지 존재해요. 네, 근데 저희가 요거까지 다 알기에는 사실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구조 속하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아까 어디 부분 봤었죠? 원표피 부분. 원표피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볼게요. 키틴 분자가 모여 유연한 미소섬유를 이루고요. 미소섬유가 단백질과 격자형을 얽힌 구조를 만들면서 강한 장력을 지니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미소섬유 플러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단백질. 이렇게 격자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키틴이 모여서 미소섬유가 되고, 미소섬유란 단백질이 만들어서 이 완전체가 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외골격에서는 그리고 양적으로는 극히 적으나 생리적으로 중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이 레실린과 아스로포딘, 스클레로틴, 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 레실린 같은 경우에는 탄선 단백질이라고 불려서요. 이 외골격에 고무와 같은 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탄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에 국부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 아스로포딘은 표피에서 키틴과 결합하는 수용성 단백질로 뜨거운 물에 잘 녹으며 표피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내원 표피에 주로 분포한다고 하고요. 자, 다음 스클레로틴. 스클레로틴은 표피에서 키틴과 결합하는 비수용성 단백질로 뜨거운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얘랑 반대되죠. 이 아스로포딘이랑. 얘는 외원 표피에 주로 분포합니다. 자, 이것도 아스로포딘이랑 반대되죠. 얘는 표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색깔을 띠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진피세포인데요. 진피세포. 상피세포의 단일층으로 형성된 분비조직입니다. 자, 여기서 분비를 하고요. 탈핏이 탈피액을 분비하여 분해된 내원 표피 물질을 흡수하고 상처를 재생시키게 됩니다. 자, 탈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요. 표피가. 외표피가. 외표피랑 원표피. 이 표피 조직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은 진피세포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그럼 이 진피세포에서 여기에 탈피액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탈피액을 분비를 하고, 이 탈피액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바로 안쪽에 뭐가 있죠? 그쵸, 내원표피 있을 거예요. 내원표피. 이 내원표피에서 쓸 수 있는 물질들. 왜냐면 이 탈피가 잘 되도록 여기를 용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분해시켜서 조금 다시 좀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여기 다시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 탈피액을 이 진피세포에서 분비를 하게 된다. 자, 다음 디귿. 진피세포 중 일부가 외분비샘으로 특화되어 있다. 미세한 관을 통해 표면으로 방출되는 화합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외분비샘으로 어떤 게 나오죠? 이 페로몬 같은 애들 나오죠. 페로몬. 뭐 집합 페로몬 아니면 뭐 성페로몬, 그 다음에 뭐 유도하는 페로몬, 하여튼 여러 가지 페로몬들이 있는데 이 페로몬을 보통 외분비샘에서 분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진피세포에서 일부가 외분비샘으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로몬을 분비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기저막. 자, 이 부분. 이 기저막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부정형의 뮤코 다당류 및 콜라겐 섬유의 협력적인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자, 이중층이란 말과 이 뮤코 다당류라는 말을 키워드로 가져가세요. 자, 이 기저막은 물질의 투과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아까 그 표피층과 그리고 이 혈체강을 나눠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근데 서로 간의 물질 이 교환이나 물질 투과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얘는 단지 나눠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피세포의 내병 역할을 하며 외골격과 이 혈체강을 구분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외골격의 부속기관인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 방금 표피 부분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 곤충의 머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곤충의 머리 모양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메뚜기나 여치같이 풀을 먹고 사는 곤충의 머리는 긴 네모꼴, 이렇게 하고 있고, 사마귀 등과 같이 산 것을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의 머리는 역삼각형을 하고 있으며, 잡식성 곤충은 이거의 중간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시험에 나올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왜냐면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만 제가 이제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아까 이 육식 같은 경우에 역삼각형이라고 했었고, 이 메뚜기 같은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뭐 탈피선인데 이런 식으로 탈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바로 넘겨서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은 더듬이입니다. 더듬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죠. 네, 많죠. 왜냐하면은 곤충은 더듬이를 통해 소리를 듣고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귀와 같은 역할하고 맛을 느끼고요. 혀와 같은 역할, 방향을 알고 얘도 귀랑 좀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코와 같은 역할. 우리의 이 오감 중에서 지금 이 세 개나 이 더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특징을 보면은 대개 공기 중에 있는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후각 수용체로 덮여 있으며, 자, 코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수증기의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습도 센서로도 더듬이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모기는 더듬이로 소리를 감지하며, 이 소리를 감지하는 건 존스턴 기관이라는 데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존스턴 기관은 더듬이가 이렇게 세 가지, 띡띡띡 이렇게 세 가지 마디로 나눠지는데, 이 중간 마디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파리가 비행 중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더듬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비행 속도도 이 더듬이가 측정을 하게 된다네요. 자, 더듬이 마디의 종류. 첫 번째 밑마디. 첫 번째 마디, 이 머리와 연결된 부분. 곤충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더듬이가 이렇게 세 마디로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밑마디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거 흔들마디라고 하고도 팔굽마디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흔들마디, 팔굽마디라고도 하고, 자, 여기에 뭐 있다고 했었죠? 존스턴 기관. 이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 존스턴 기관. 두 번째 마디고, 대부분의 곤충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존스턴 기관이 있고요. 마지막 이 채찍마디입니다. 채찍마디. 요 채찍마디인데, 곤충에 따라 길이나 모양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을 이제 분류하거나 곤충에 대해서, 곤충이 무엇인지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 채찍마디를 보면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곤충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찍마디가 한번 더 확인하고요. 자, 253페이지입니다. 곤충별 더듬이의 종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실 모양인 것도 있고, 짧은 털 모양, 구슬 모양, 자, 톱니 모양, 방망이 모양, 이런 식으로 방망이처럼 생긴 거. 그다음 팔굽 모양, 이렇게 깃털 모양, 가시털 모양, 이런 모양들이 있고, 각각의 이 곤충들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방울 모양, 나비류가 이렇게 생겼죠. 아가미 모양, 풍뎅이류, 빗살 모양, 입벌류랑 뱀잠자리류,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도
이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일단 저는 기본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책마다 요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알고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무슨 모양, 무슨 곤충,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잎틀입니다. 잎틀. 잎틀은 요 5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로는 윗입술, 먹이를 담을 수 있도록 앞쪽 입술 역할하는 간단한 판 모양. 그 다음에 큰 턱,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쌍의 턱이 있어요. 네, 먹이를 이제 큰 거를 분해를 시키는 거고, 그 큰 거를 가지고 분해시켰잖아요. 이 작은 턱에서 한 번 더 분해시킵니다. 작은 턱은 밑마디, 자루마디 바깥 조각, 안 조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하인두. 하인두는 이 혀라고 보시면 돼요. 혀 같은 이제 돌기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랫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입술로 후기절과 전기절, 두 개 가운데요, 두 개 바깥으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식으로 잎틀이 되어 있고, 맨 위에 쪽부터 윗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윗입술, 그러니까 크게 이런 잎이 있다고 치면요, 윗입술 여기 있고 그 밑에 큰 턱, 작은 턱, 하인두, 아랫입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요거 가슴까지만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슴인데, 가슴에는 이 다리가 붙어 있고요,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리는 3쌍이 붙어 있는데, 이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총 3개의 가슴에 각각 한 쌍씩 달려 있고, 날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한 쌍씩 있다. 예, 이거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리는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어있는, 여기가 몸이거든요. 몸쪽. 몸에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게 이 밑마디, 그 다음에 도레마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허벅지 같은 부분, 이 널쩍마디, 그 다음에 허벅지 밑에 뭐 있죠? 실제 발, 종아리 있죠? 종아리 마지막에 발목 있죠? 사람 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 널쩍마디, 종아리, 발목은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밑마디는 사람 몸에 붙어있는 부분, 도레마디는 약간 골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마디부터 기절, 전절, 퇴절, 경절, 부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것도 암기를 해 가세요. 자, 그래서 곤충별 다리 종류, 경주지는 달리는 데 적응된 형태고, 헤엄지는 수영하는 데 적응된 형태, 도약지는 뛰는 데 적응된 형태, 굴착지는 땅을 파는 데 적응된 형태고, 포획지는 먹이를 잡아 쥐는 데 적응된 형태. 그래서 각각 곤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헤엄지는 물방개, 도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뚜기나 또 누구 있겠습니까? 벼룩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굴착지는 뭐 땅강아지 이런 애들, 포획지는 먹이를 뭔가 잡아야 되니까 이 사마귀 같은 포식자 애들, 이런 애들한테 이제 각각 발달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자, 날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